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도함수의 활용인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1개, 1개 가지도록 하는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만은 4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긴 있지만 그건 고등학생 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바로 x 앞으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얘가 이거의 근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논리로 접근하냐면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말을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었다면 4차 방정식의 근도 x축과의 교점이니까 저 4차 방정식, 즉 이 4차 함수를 x축과 세 군데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이제 이 4차 함수를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올리면 두 군데에서 만나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4차 함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뭐 이런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의 목적은 이 4차 함수를 x축과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가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fx라고 둡시다. fx는 3x 4승 마이너스 4x 함수 이렇게 두고 자, 이거를 미분하겠습니다. 왜 미분하면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어서 뭐 이 함수처럼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3, 4, 12 3, 3승 마이너스 3, 4,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x를 쭉 끄집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자, 이렇게 됩니다. 도함수를 해봤더니 0 되는 게 3개가 있죠. 4차 함수,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최고차항의 함수이면 이런 모양 하나, 즉 기울기 0 되는 게 3개, 혹은 기울기 0 되는 게 2개, 기울기 0 되는 게 1개의 구조를 가지는데 기울기 0 되는 게 3개니까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2 그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얘가 2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냐면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만나야 되지. 맞죠? 그러면 안 되잖아.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세 군데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 요 함수 있지, 요 함수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랑 0을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랑 각각 값을 구해본다면 이 4차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민채야? 3, 4. 마이너스 1, 자, 2차 함수에 또 fx를 열었을 때 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면 결과가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요. 저 함수에 0을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요. 저 함수에 1을 대입을 하면 2죠. 2를 대입하게 되면 2는 다 16에다가 30 16 48이죠.
48에다가 그 다음에 8, 32 32 빼기 48 빼기 48이죠. 자연스럽네.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요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자 0 각각을 다 대입해 보니까 다 달라요. 다른 값을 가지죠. 어느 게 제일 높은 값을 가지냐면 얘가 제일 높은 값을 가지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4차 함수는 모양이 가운데 즉 극대 값이 그 가운데 이 극대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요거고요.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요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요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다른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려면 인마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면 자 점점 내려오면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건 딱 두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더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내려오든지 아니면 요만큼 내려오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만큼 내려왔었을 때는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네. 맞잖아. 요만큼 인마가 요게 x축이야. 요게 x축이고 요렇게 되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되죠. 요게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요만큼 내려오면 됩니다. 0일 때 그렇죠.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k는 0. 따라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k 값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자. 어떤 학생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다르게 쉽게 풀던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푸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요게 FM 방법입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그 뒤에 나올 때 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뭡니까?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것은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건데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모양이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x축과 요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x축과 요렇게 만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풀던데요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또 그 방식으로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친구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친구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 판별식이 없다고 했었지. 그러면 아까 동일한 논리입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것은 이 3차 함수가 x축과 몇 군데에서 만나도록 하라? 세 군데에서 만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것은 자, 참분데요. 어? 참분데요. 그렇지. 이 3차 함수가 아까와 똑같이 아까 4차 함수였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역시 미분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을 끄집어내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3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최고차항 양수이면 이거 하나와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기울기 0되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3차 함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고 하면 x축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x축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러면 유심초다 보니까 이 3차 함수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3차 함수에 극대죠. 그 다음에 얘가 극소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사실 얘기 하나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 혹은 3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이 실근 3개를 갖든 혹은 실근 2개를 갖든 반드시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면 왜 실근 2개를 못 가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이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요 기울기 0 되는 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x축과 아무리 많이 만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면 반드시 그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갖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러면 선생님 극대와 극소만 가지게 되면 되는 거지. 맞잖아. 그지?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극대와 극소를 갖더라도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를 가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극대와 극소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었을 때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기울기 0 되는 게 두 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 0 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게 극대 극소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이 부호가 0보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전제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 모양이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되고요. 첫 번째 즉 기울기 0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 조건. 근데 어차피 기울기 0 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설마 이게 0도 안 되는데 세실값 하는 건 나오지 않았을 거니까 이것만 외웁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뭐를 대입했을 때 극대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극대값 나오고 1을 대입했을 때 극소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야 자 극대값 얼마입니까? f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습니다. 극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27 구설 27 마이너스 플러스 27 플러스 n이죠. 이거 극대값이고요. 극소값은 1을 대입했을 때 값이죠.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n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값의 곱이 서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27 곱하기 n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n의 값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 안에 정수계 쓰시 하려면 되겠죠? 자, 요지가 뭐라고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개 더 하고 조금 쉴 테니까 친구 좀만 느낌 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곡선과 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이렇게 만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얘 둘을 같다고 놓았을 때, 얘 둘을 같다고 놓았을 때의 근이 세 개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얘 둘이 같다고 놓았을 때의 근이 세 개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므로, 그러면 땡기면 2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즉 이거의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랑 동일하냐면 바로 방금 위에서 풀었던 이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말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럼 이거의 극대값하고 이거의 극소값을 각각 구해서 서로 다른 부, 즉 음수, 이거의 극대값과 이거의 극소값을 각각 구해서 그거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위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때의 자연수 K의 범위가 나오게 되면 K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얘는 왜 중요하냐면 친구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의 분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십시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정도가 아니라 양의 서로 다른 두 실근처럼 정확하게 부호도 구별해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걸 근의 분리라고 했었는데 얘도 분명히 보세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과 한 개의 음이라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거의 극대값과 저거의 극소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돼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근의 부호까지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였으니까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었죠. 자,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x축과 만났을 때 양수 두 군데랑 음수 한 군데랑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었을 때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양수 두 군데랑 음수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라는 겁니다. 만약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그래프도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역시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조금 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는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려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fx라고 놓고 이런 류의 문제는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까지 그려지는지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부적으로 뭘 조정할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러면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값이 그때가 3이 되고요. 극소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저 그래프를 그려봤었을 때 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내가 정확히 그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내가 모르니까 어쨌든 인마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게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안 정해졌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요거는 결정이 극대와 극소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은 결정 안 됐으니까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밑으로 너무 내려가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개? 자, 일단 극대값하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첫 번째,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 그렇죠. 그럼 볼게요. 얘가 올라가다 보세요.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면 인마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인마의 기준이 뭐냐면 정확하게 원점을 지날 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원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맞죠?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잖아. 네. 내려가면 안 된다고. 내려가면 음의 두 분을 가지기 때문에 안 돼서 정확하게 원점을 가질 때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두근을 만들어 양의 두근과 음의 근 하나를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됩니까? 저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게 0이 되기. 자 빨간 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접하기 직전. 그렇지. 딱 접하기 직전까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만큼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 딱 큰 한 개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디냐면 빨간 거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요. 파란 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와서 그 말인즉슨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함수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k인데 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함수에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3, 3, 9,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9, 27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는 27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럼 이제 K가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고 하니까 문제로 넣을게요. 알파는 0이고 베타는 27이겠죠. 진짜 이거 왜 이렇게